마기의 선물. 5. 헨리 작.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중 60센트는 페니 동전이었다. 델라가 식료품 상인과 첨가물 장수, 그리고 정육점 주인을 졸라대며 한두 개씩 모아둔 페니 동전들이었다. 그렇게 철저히 깎아내리며 거래하다 보니 뺨이 화끈거릴 정도였다. 그것은 무언의 비난처럼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인색함의 화신인 양 우델라는 그것을 세어봤다. 3번이나. 1달러 87센트.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였다. 할 수 있는 일은 명백히 하나뿐이었다. 낡은 작은 소파에 몸을 던지고 울어버리는 것, 그래서 델라는 그렇게 했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덕적 성찰에 이르게 된다. 인생은 흐느낌과 콧물과 미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콧물이 주를 이룬다는 건 말이다. 집의 주인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천천히 진정되고 있는 동안 그 집을 한번 살펴보자. 주당 8달러에 전세 낸 가구가 갖춰진 작은 아파트였다. 정확히 말해 초라함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 말이 거지들을 부르러 다닐 정도였다. 아래 현관에는 편지가 들어갈 수 없는 우편함과 어떤 필멸의 손가락도 울림을 낼 수 없는 전기 초인종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임스 딜링엄 영씨라고 적힌 카드도 붙어 있었다. 딜링엄지라는 이름은 한때 번영의 시절에 바람에 날려갔던 것이었다. 그때 그 이름의 소유자는 주당 30달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수입이 주당 20달러로 줄어들었을 때 그들은 진지하게 수수하고 겸손한 뒤로 축약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제임스 딜링엄 영씨가 집에 와서 그의 아파트에 올라갈 때마다 그는 짐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으며 이미 당신에게 소개한 델러인 제임스 딜링엄 영 부인에게 크게 포옹을 받았다. 모두 매우 좋은 일이었다. 델러는 울음을 그치고 분 주머니로 자신의 뺨을 정리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회색 담장 위를 걷는 회색 고양이를 회색빛 뒤뜰에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날이었고 그녀는 짐을 위해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 단 1달러 87센트뿐이었다.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푼돈을 모아온 결과가 이것이었다. 주급 20달러는 얼마 가지 않는다. 생활비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었다. 항상 그렇게 마련이다. 짐을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단 1달러 87센트뿐. 그녀의 짐. 그를 위해 멋진 것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가. 뭔가 훌륭하고 희귀하고 견고한 것 짐의 소유가 되기를 영광으로 삼을 만한 무언가. 방의 창문들 사이에는 피어 글래스가 하나 있었다. 혹시 당신이 8달러짜리 아파트에서 피어 글래스를 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주 마른 날씬한 사람이라면 종주 방향의 좁은 띠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재빠르게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외모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인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날씬한 몸이었던 델러는 이 기술을 완전히 터득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20초가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머리를 풀어내려 그것이 전체 길이로 흘러내리도록 했다. 이제 제임스 딜링엄 영 부부가 소유한 물건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 둘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하나는 짐의 금시계였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소유했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델러의 머리카락이었다. 만약 시버의 여왕이 환기구 맞은편 아파트에 살았더라면 델러는 어느 날 자신의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늘어뜨려 말렸을 것이다. 단지 그 폐하의 보석과 선물들을 폄하하기 위해서라도. 만약 살로몬 왕이 지하실에 자신의 모든 보물을 쌓아두고 관리인으로 있었다면 짐은 지나갈 때마다 손목시계를 꺼내 들었을 것이다. 그저 그가 시기로 인해 수염을 뽑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델러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물결처럼 흘러내려 반짝였다. 마치 갈색 물의 폭포수처럼. 그것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갔으며 거의 옷감처럼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서 그녀는 초초해하며 빠르게 다시 그것을 묶어 올렸다. 한 번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낡은 빨간 카페트 위에 눈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을 느껴야 했다. 낡은 갈색 재킷을 입었다.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치마자락이 소리내며 돌고 여전히 눈에 반짝이는 그 빛과 함께 그녀는 문을 나가 계단을 내려갔다. 거리로. 그곳에서 멈춘 곳의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머뎀. 소프러니. 모든 종류의 머리카락 제품. 델러는 한층을 달려 올라가고 숨을 고르며 자신을 가다듬었다. 그 여인은 크고 얼굴이 창백하고 냉정해 보였으며 도저히 소프러니라는 이름 같지 않았다. 제 머리카락을 사실 건가요? 델러가 물었다. 나는 머리카락을 산다. 매덤이 말했다. 모자를 벗고 한번 보자. 갈색 폭포수가 흘러내렸다. $20. 매덤이 말했다. 숙련된 손으로 그 많은 머리를 들어 올리며 어서 주세요. 델러가 말했다. 그 다음 2시간은 장미빛 날개를 펼치며 날아갔다. 잘게 잘린 것은 잊으시길. 은유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짐을 위한 선물을 찾기 위해 온 가게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마침내 그것을 찾았다. 이것은 분명히 짐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짐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었다. 어느 가게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었고, 그녀는 모든 가게를 속속들이 뒤져야 했다. 그것은 백금으로 만든 회중식의 줄로 단순하고 절제된 디자인의 물질 자체로만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치스러운 장식 따위로는 그 가치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었으니 모든 좋은 것들이 그러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 시계에 어울릴 만큼 훌륭한 것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녀는 이것이 반드시 짐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짐 같았다. 침착함과 같이 기 설명은 둘 다에 적용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그녀에게서 $21를 받아갔고 그녀는 남은 87센트를 들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 줄이 그의 시계에 달려 있으면 짐은 어떤 자리에서든 시간에 대해 당당히 신경 쓸 수 있을 것이었다. 그 시계가 얼마나 멋진 것이든 간에 짐은 때때로 그것을 남모르게 바라보곤 했다. 줄 대신 사용하던 낡은 가죽끈 때문이었다. 델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흥분은 조금씩 신중함과 이성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매직기를 꺼내서 가스불을 켜고 관대함과 사랑이 남긴 자국을 복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것은 항상 엄청난 과제였다. 여러분 정말로 막대한 과제였다. 40분이 지나자 그녀의 머리는 아주 작고 촘촘한 곱슬머리로 덮여 있었으니 그렇게 되자 그녀는 학교를 땡땡이 친 소년처럼 경이롭게 보였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길게, 신중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바라보았다. 짐이 날 죽이지 않는다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 얼굴을 2번째로 자세히 보기 전에 자신이 나를 코니 아일랜드 무희 같다고 말할 거야. 하지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조. 겨우 $1.87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7시가 되자 커피가 준비되었고 프라이팬이 스토브 뒤쪽에서 뜨거워져 돈가스를 구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짐은 절대 늦지 않았다. 델러는 회중시계줄을 양손에 들고 그가 항상 들어오는 문 근처 탁자 모서리에 앉았다. 그러다 아래층 계단에서 그의 발소리를 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일상의 가장 단순한 일들에 관해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녀는 중얼거렸다. 제발, 하느님, 그가 저를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섰으며 문을 닫았다. 그는 홀쭉하고 매우 진지한 표정이었다. 불쌍한 친구, 겨우 22살인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니. 그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문 안쪽에 서서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델러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그녀가 읽을 수 없는 표정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놀람도 아니었으며, 불승인도 아니었고, 공포도 아니었으며, 그녀가 대비하고 있던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얼굴에 그 특이한 표정을 띠고 그녀를 응시하고만 있었다. 델러는 탁자에서 내려와 그에게로 갔다. 짐, 자기, 그녀가 외쳤다.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나는 크리스마스를 당신에게 선물을 주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머리를 잘라서 팔았어요. 다시 잘할 거예요. 괜찮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했어요? 내 머리는 엄청 빨리 자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짐, 그리고 우리 행복해지자. 자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지 알 리가 없지. 자기, 머리를 잘랐어? 짐이 물었다. 마치 이 명백한 사실에 아무리 애를 써도 도달하지 못한 듯이 힘겨운 목소리로. 잘라서 팔았어. 델러가 말했다. 그래도 날 예뻐해주지 않나? 머리가 없어도 난 여전히 나 아닌가? 짐이 방을 이상한 눈으로 둘러봤다. 자기 머리가 없어진 거야. 그가 거의 멍청한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찾을 필요 없어. 델러가 말했다. 팔았단 말이야. 없어졌어. 크리스마스 전야잖아. 날 잘해줘. 왜냐면 너 때문에 팔았거든. 혹시 내 머리가 하나하나 세어져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가 갑자기 진지하면서도 다정하게 계속했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셀 수는 없어. 짐, 고기구이 구워줄까? 그 넋이 나간 상태에서 짐은 빠르게 깨어났다. 그는 자신의 델러를 안았다. 10초 동안 우리는 다른 쪽 방향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살펴보자. 주급 8달러든 1년에 100만 달러든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수학자나 재치 있는 사람이라면 틀린 대답을 할 것이다. 동방 박사들은 값진 선물을 가져왔지만 그것 중에 그것은 없었다. 이 어두운 주장은 뒤에 밝혀질 것이다. 짐이 외투 호주머니에서 소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착각하지 마, 델, 그가 말했다. 나한테 대해. 난 머리 자르는 거, 수염 깎는 거, 머리 감기는 거 중에 내가 우리 여자를 덜 좋아하게 만들 것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저 소포를 펼쳐보면 처음에 내가 왜 놀랐는지 알게 될 거야. 하얀 손가락들이 재빠르게 끈과 종이를 헤집어냈다. 그러자 기쁨으로 가득 찬 환희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여성다운 감정이 히스테릭한 눈물과 흐느낌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 결과 그 아파트의 주인이 가진 모든 위로의 능력을 즉시 발동시켜야만 했다. 거기에 놓여있던 것은 더 콤즈, 즉 델러가 오랫동안 브로드웨이의 쇼윈도에서 숭배하다시피 바라보던 그 빛 세트, 옆머리용과 뒷머리용이었다. 아름다운 빛, 순수한 거북이 등 껍질로 만든 보석으로 장식된 가장자리를 가진 바로 사라져버린 그 아름다운 머릿결에 어울릴 만한 색깔의 빛들이었다. 그것들은 비싼 빛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소유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으면서도 단지 그것들을 갈망하고 동경하기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그녀의 것이 되었지만 그 탐내던 아름다운 장식품을 수놓아야 할 머릿결은 이미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들을 가슴에 안았고 결국 그녀는 흐릿한 눈과 미소를 띠고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말했다. 짐, 내 머리가 정말 빨리 자라네요. 그러자 델러는 약간 그을린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나 외쳤다. 오. 짐은 아직 자신의 아름다운 선물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열린 손가락 위에 열망 가득 들어 펼쳐 보였다. 둔한 귀금 속이 그녀의 밝고 열정적인 정신의 반사로 반짝이는 듯 보였다. 멋지지 않아, 짐. 나 이거 찾으려고 온 마을을 헤맸어. 이제 넌 하루에 100번은 시간을 봐야 할 거야. 시계 줘봐. 이거 채웠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싶어. 하지만 짐은 명령에 따르는 대신 소파에 쓰러져 내려앉았고 머리 뒤에 두 손을 받쳐 웃음 지었다. 델, 하고 그가 말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치워두고 한동안 보관만 하자. 지금 당장 쓰기엔 너무 좋은 거야. 난 이걸 사기 위해서 시계를 팔았거든. 너희 빚을 사기 위한 돈을 말이야. 이제 그 머리를 좀 정돈해 보는 게 어떨까?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현명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말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선물을 가져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예수를 창시했던 것입니다. 현명했던 만큼 그들의 선물도 분명 현명한 것들이었을 테고 혹시 같은 것이 중복되었을 경우 바꿀 수 있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 채의 아파트에 사는 2명의 어리석은 아이들이 펼친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를 서툰 솜씨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가진 가장 큰 보물을 서로를 위해 희생했으니까요. 그러나 요즘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은 이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모든 사람 중에서 이 2사람이 가장 현명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 중에서 그들이 가장 현명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들은 가장 현명합니다. 그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